여러분들 정말 오랜만입니다. 요즘 일도 바쁘고요. 또 환절기 때문에 제가 알레르기 때문에 지금 죽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좀 다소 소홀해졌어요. 몸이 좀 괴롭다 보니까.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넓은 아량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조금 재미를 추구하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바로 일루미나티 카드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카드에 대해서 흥미롭게 보시는 분들이 저한테 의뢰를 너무 많이 하고요. 또한 워낙 이게 음모론적으로 넓게 퍼져서 사람들이 해석을 하다 보니까 언뜻 봤을 때는 그럴싸한 내용들이 여기저기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일루미나티 카드에 대해서 이 음모론자들과는 조금 다른 견해와 의견으로 이야기를 풀어볼까 하는데요. 아니, 다른 견해라기보다는 사실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우선 예언 카드라고 불리우는, 즉 별칭으로 유명해진 일루미나티 카드는 과거 1995년도에 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인터넷에 엄청나게 떠들어대고 있는 이 예언 카드, 그러니까 일루미나티 카드는 바로 게임 디자이너 스티브 잭슨과 데이브 마틴, 이 두 사람이 제작을 했는데, 원래 1975년에 더 일루미나티 트릴로지라는 보드게임을 모티브로 해서 저들이 만든 게임이고, 그렇게 해서 인기를 얻었던 카드 게임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1970년대와 80년대 사이에는 사람들이 워낙 새로운 어떤 이슈나 화제거리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많았던 시기였는데, 대표적으로 외계인과 각종 음모론이 엄청난 이슈를 맞닥뜨리게 됐고 사람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는데, 그 시기에 맞춰서 1983년도에 일루미나티 카드가 출시되었던 것이고, 그 후에 여러 번의 수정을 더 거쳐서 1995년도에 본격적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이것이 세상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일루미나티 카드의 어원은 예언적인 예시를 위한 카드가 아니고요. 사람들 사이에서 그냥 그 당시에 매우 흥미로운 음모론을 주제로 하는 그러한 게임을 즐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카드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대에 맞게끔 계속적으로 수정이 됐고 또한 업데이트가 되면서 마치 예언 카드라는 별칭을 사람들 사이에서 얻게 된 것 뿐이었죠. 자, 어쨌든 1995년도에 단순히 게임용으로 개발했던 카드가 사람들 사이에서 예언서라는 폭발적인 인기를 얻기 시작을 하자, 갑자기 이 두 개발자들은 자신들의 해킹으로 일루미나티의 계획이 담긴 딥스테이트 홈페이지 격인 주소를 자신들이 우연히 알게 되었고, 그것을 참고로 카드를 만들었다라는 식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거 사실상 다 구라죠. 왜냐? 아직까지도 저들이 해킹했다라는 일루미나티 사이트 주소는 저들이 계속 입을 다물고 함구하고 있다라는 그 점 때문이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애초에 그런 사이트가 없으니까 말이죠. 만약에 일루미나티 사이트가 진짜 있다면 게리 맥키논 같은 사람들이 벌써 그 사이트를 들락날락 했겠죠. 이 게리 맥키논 말 나온 김에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이 사람이 나사를 해킹했다라고 하죠. 근데 이 사진들 당연히 조작일 가능성 매우 농후합니다. 왜냐? 나사나 국방부 혹은 51구역 같은 극비리의 시크릿 문서나 사진들을 보관하는 그러한 특정 장소는요, 인터넷이 전혀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컴퓨터에서만 엄중한 보안석에서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해킹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커가 어떤 비밀 사이트를 해킹했다라는 근거는 매우 얼토당토 않는 사실임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계시고요. 일루미나티 사이트 혹은 51구역의 극비리 문서를 해킹했다라는 개소리는 저 같은 사람한테는 전혀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카드가 사람들 사이에서 일종의 미래를 예측하는 예언서가 되었던 이유는, 개발자들이 일루미나티 사이트의 시크릿 정보를 해킹해서 예언을 했다라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그 같은 말을 믿고 이 그림의 의미를 매우 다양한 시각으로 해석하고 분석하기 시작하면서 카드의 예언들이 더욱 강력하고 신빙성 있는 힘을 갖게 되었다라고 보는 측면이 더 맞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루미나티 카드 예언대로 정말 엇비슷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으로 해명할 수 있느냐? 자, 이 부분은요, 바로 카드 개발자들이 그동안 사람들이 다양하게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카드를 계속적으로 수정과 업데이트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온 그림을 또다시 또 분석을 해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더욱더 이러한 상황들을 보고 일루미나티 카드가 정말 예언 카드가 아닌가라고 사람들 사이에서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승자박,
즉 사람들 스스로가 만든 카드의 음모론에 자신 스스로가 갇혀서 빠져버린 셈이었던 것이죠. 아니 그렇다면 원본 카드를 보면 되지 않느냐? 원본 카드는 어디 있느냐? 근데 애석하게도 원본 카드의 근원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제작자들이 원본 카드를 폐기해버렸대요. 이게 더 의심스러운 점이죠. 그리고 일루나미티 카드가 처음 발매되었을 당시에는 고작 106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06장 중 단 하나의 카드가 맞았고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9.11 사태를 예견했던 카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단 한 개가 맞았던 그 9.11 사태의 예언 때문에 사람들이 일루미나티 카드의 그림 속에 본격적으로 의미와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것을 다양하게 분석했고 몇몇 사람들은 이것을 마치 예언서처럼 생각하면서 과학적으로 거기에 의미 부여를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수정을 거쳐서 현재는 총 일루나미티 카드가 52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카드가 제법 돈이 되었는지 계속적으로 꾸준한 업데이트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루미나티 하면요. 빛에 비추어지는 자, 깨달은 자, 아무튼 이들의 최고 목표는 새로운 세계 정보 수립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들은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고 최고의 국가로 불리는 미국 위에 그리고 그 돈을 마구 찍어내는 은행 위에서 한마디로 모든 것의 최정점에 서 있는 자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일루나미티의 창립자는 독일의 아담 바이스 하우프트로 예수의 대학에서 공부를 하다가 진보적인 사상을 접하기 시작하면서 로스차일드 가문의 지원을 받고 여기에 1776년 5월 1일 날 정식적으로 일루미나티를 창립하게 됩니다. 음모론의 근거를 하자면 이들은 사탄 숭배나 인신공양으로 매우 유명한 집단이라고 나오는데 인류에게 빛과 지성, 계몽을 가져다 준다라는 타락천사 루시퍼를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늘 기독교와 일루나미티의 단어는 연결될 수밖에 없고 사탄이 결코 빠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일루나미티 하면 매우 유명한 인물이 떠오릅니다. 바로 은행, 금융업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로널드 버나드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일루나미티가 그에게 요구했던 게 바로 수입의 10%를 자신들에게 주는 것, 그리고 양심을 꺼내서 영하 100도씨 냉동실에 넣어둬야 될 것. 어쨌든 이 두 가지로 인해서 그 사람은 검은 브로커를 통해 일루나미티에 가입을 하게 되죠. 이 당시에 로널드 버나드는 돈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것인지 많은 돈을 손에 쥐어준다라는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됐고 이건 마치 뭐 오징어 게임의 한 장면 같네요. 어쨌든 그리고 점차 일루미나티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일루미나티를 가입하고 나서 했던 일은 뭐냐? 바로 정부와 다른 은행들 간의 돈 세탁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점은 신뢰성이 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게 실제로 금융권에서 현재도 돈 세탁과 검은 돈을 양산하고 있다라는 것이 뉴스를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고요. 글로벌 대형 은행들은 수십 년간 갱단과 마피아,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자금을 조달하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그로 인해서 천문학적인 이윤을 챙기기도 했죠. 자, 불법 거래 역시도 추진되었습니다. 북한의 자금 세탁이나 도쿄올림픽 뇌물 모두 고의적으로 돈 세탁을 했습니다. 근데 더 어이가 없는 것은 이런 엄청난 검은 돈 세탁을 은행들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도 침묵하고 있었던 정부와 각국의 금융감독원들,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한패거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노골적으로 알 수 있는 사례라 볼 수가 있는 거고, 로널드 버나드 역시도 이런 사실을 실제로 현재 겪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의 신빙성 있는 팩트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계속 이어집니다. 바로 첩보기관들, 그러니까 FBI, 모사드, KGB 같은 국가보안 기관들이 국민을 보호하겠다라는 명분으로 오히려 대중을 감시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남미와 아프리카의 마약과 전쟁, 이러한 것들을 인위적으로 관리하는 총책임자라는 말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글로벌리스트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국민을 보호하는 명분 하에 대중을 통제하는 자들, 그리고 전쟁과 내전 분쟁을 일으켜 민족을 분열시키고 중동의 사우디와 소말리아, 멕시코의 전쟁과 마약 자금을 바로 글로벌 금융권의 돈 세탁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리고 그 사이에 나오는 엄청난 이익을 챙겨가는 그러한 자들, 우리가 이러한 자들을 바로 글로벌리스트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사이코패스라고 하죠. 결국 높은 자리에 서 있는 자들일수록 공감대가 떨어지고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을 보인다. 이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바로 사람들을 자신과 똑같은 생명체로 보지 않는다. 마치 상품이나 이용가치 수단 혹은 도구로 바라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위에서 전 세계의 경제를 운영하고 전 세계의 사회를 운영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로날드라는 사람 역시도 이런 사이코패스들에게 인신 공양과 아이를 제물로 바치라는 요구를 받은 후부터 그들의 집단에서 나오기로 마음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밖을 나가겠다, 이제 탈퇴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엄청난 고문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대신에 일루미나티에 대한 특정한 이름을 언급 안 하는 것을 약속하고 나오게 됐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자신이 살아있는 이유는 그 약속, 그러니까 그들과의 약속을 잘 지켰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실제로 인터뷰 내내 일루미나티라는 말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이 로널드 버나드가 말이죠. 근데 이 부분 솔직히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아니 이게 역지사지로 생각해보면요 참 어이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사람을 믿지 못하는 저 사이코패스 새끼들이 자신들에 대해서 언급 안 하겠다라는 그 맹세의 조건으로 순순히 풀어줬다? 아니 만천하에 자신들의 극비 정보가 언제든 흘러나올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의 말을 믿고 그냥 풀어줬다? 아 윗놈들이 무슨 바보도 아니고 저 사람 말을 어떻게 믿고 이런 엄청난 진실을 아는 사람을 그냥 풀어줬겠습니까? 중간에는 로날드 버나드가 뭐 암살당했다라는 이야기도 들리던데 아직도 페북에서 음모론 얘기하면서 왕성한 활동 중입니다. 그냥 관종 새끼예요. 예? 페북 보면서 자기가 뭐 은행장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거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장도 아니고 하도 신상이 털려가지고 이제 뽀록이 나니까는 아주 이상한 개 주작질을 하고 다니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 하는 말은 절대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완전 개뻥이 거의 90%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로날드 버나드 뭐 더 이상 이야기할 가치가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자, 일루미나티의 시온 장로 의정서를 한번 보자고요. 현재 세상이 정말 저들의 의정서대로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라 이겁니다. 근데 이 시온의 의정서 역시 날조된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원본에 가까운 것을 나름대로 판단해서 가져와서 해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정서, 힘은 곧 정의요 진정한 권력이다. 이들이 장악한 모든 고위층의 엘리트들을 한번 보시면 지휘권을 장악하고 있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 대통령과 금융 그리고 국방력이라는 3권의 힘을 거머쥐고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뭐 전 세계 거대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마약과 전쟁 그리고 내전을 끊임없이 일으키고 있는 행위들 모두가 다 피와 검은 돈들이 저들의 권력과 힘을 유지시켜주는 원천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의정서, 언론을 통해 민중의 사고방식을 조종하고 통제한다. 이건 뭐 실제로 남녀 갈등, 뭐 빈부 갈등, 세대 갈등, 이러한 모든 것들을 정치적인 이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무기로 사용하고 있고요. 이제 뭐 더 이상 여론조사가 아닌 여론 조작이라는 말까지 나돌 정도로 공영 언론의 조작이 매우 심각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제재 없이 자신들의 계획과 힘을 대중들 사이에서 저들이 과시하기 위해서 공영 언론을 이용한 프로파간다 형식의 세뇌 프레임. 이제 뭐 이게 더 이상 비밀이라 할 것도 없을 정도로 뭐 규정 사실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의정서, 우리는 경제력으로 세계를 장악한다. 뭐 경제력의 가장 우위가 뭐겠습니까? 바로 금융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화폐 시작이 점점 선명하게 윤곽화되어 가고 있죠. 이 디지털 화폐를 독점하려는 중앙은행과 BIS 이 두 기관들은 뭐 모두 독보적인 경쟁력으로 또한 신용으로 돈을 매수하고 있고요. 세계의 경제를 이 돈을 통해서 독점하려는 야욕이 현재 숨어 있습니다. 네 번째 의정서, 우리는 혼란을 조장하고 물질주의로 신앙을 대체한다. 물질 만능주의라고 우리가 하죠. 이 자본주의를. 그리고 자본주의는 원래 애초부터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편파적인 빈부의 격차를 만들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이 금융가와 정부 요직들 또한 엘리트 권력자들이 자본주의 빈부 심화의 부작용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적극 도입했던 이유는
빈부격차 심화에 따른 힘과 권력이 결국 자신들에게 집중될 수 있는 요긴한 카드로 사용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4차 산업이 도래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들이 예상했던 대로 또한 바람했던 대로 빈부격차는 더욱 심화되게 되었고, 그럴수록 모든 것이 결국 극소수 엘리트들 집단들에 의해서 서서히 독점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 자, 이때 사회주의 시스템, 경제 시스템을 거두먹거리면서 사람들의 계층 상승을 이제 막아버리고 완벽한 자신들의 독점 경제 시스템을 분배로서 완성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5번째 의정서. 흥행사업으로 대중의 의식구조를 지배하고 취미생활에 몰두시켜라. 이것은 3S를 말하는 것이죠. 스크린, 섹스, 스포츠, 현재도 적극적으로 저들이 잘 이용하고 있는 카드입니다. 6번째 의정서.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고의, 정치 지도자들을 멸절시켜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정치 지도자들이라는 것은요,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 즉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 정치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결국 그들의 의견에 반하거나 또한 거부하는 자들은 모두 죽거나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7번째 의정서. 군사력을 강화하고 언론을 조작해라. 이건 전쟁을 일으켜서 이득을 본다라는 말이고, 전쟁은 이념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거대한 실력의 싸움입니다. 결국 언론과 정치, 전쟁은 하나로 이어져 있고, 이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통제하고 또한 관리하는 그런 카드로 요긴하게 사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8번째. 정부는 빛으로 국민을 올가매고 경제적 노예로 전락시켜라. 이건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너무 많은 내용이라서 간략히 패스하고요. 지금도 빚이 엄청 늘어가고 있죠. 대한민국 1인당 국가 채무가 이미 2천만 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죠, 이거는. 이 밖에도 시온의 의정서는 엄청 많습니다.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 세계 정부는 사치를 금하고 절대적인 전체주의 사회를 구성한다. 지금 오징어 게임에서 이야기했듯이 전체주의 사회로 점점 세상이 바뀌어 나가고 있는 것 또한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윗의 후손 중 왕을 선출하여 비밀 지식을 전수한 후 권자에 앉힌다. 자, 여기서 다윗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이걸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다윗이라는 말은요, 사랑받는 혹은 총애받는 이란 뜻인데, 결국 자신들의 말을 가장 잘 듣는 개들 중 하나를 자신들의 원하는 권자에 앉힌다라는 의미고, 이것은 빗대어서 지금의 정치 세력과 각국의 대통령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왜 시온의 의정서를 말씀드렸느냐, 이것을 토대로 만들어진 보드게임이 바로 일루미나티 트릴로지라는 게임이고요. 일루미나티 카드를 만들어낸 초석 같은 법전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경제적 충격 같은 것을 한번 비유를 해보자고요. 기름값 폭등, 식량 부족, 에너지 고갈. 근데 이게 정말로 현재 글로벌리스트들이 사람들에게 공포를 심어주기 위해서 자주 이용하는 카드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건 더 이상 음모론적인 것도 아닙니다. 저 중 하나, 그러니까 왜 기름값이 폭등하는지, 식량이 왜 부족한지, 에너지가 왜 고갈되는지 전혀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저런 공포심을 심어준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물가도 올릴 수 있고, 또한 사람들에게 경제적 충격을 줄 수도 있고, 어쨌든 이러한 식으로 경제를 조작한다는 겁니다. 아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경제 시스템 자체가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규칙이 아닙니까? 여기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 기축통화라는 만능화폐를 만들어서 극소수의 강대국이 전 세계의 경제를 조종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어떻게 조작되지 않고 자유시장 체제라고 우리가 주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기축화폐부터 없애야지. 이거 만든 새끼가 결국 세상을 쥐락펴락 하겠다라는 것, 이것과 뭐가 다르다라는 겁니까? 이건 애초에 근본위 제도가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축화폐가 그대로 도용이 되고 있다는 것 자체부터가 그냥 다 조작 덩어리입니다. 경제를 파괴하기 위해서 높은 세금과 불공정 경쟁, 그리고 경쟁 심화는 결국 대중들의 정신적 결핍을 만들어내게 되고, 자, 이렇게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존에만 신경을 쓰고 있을 때 저들은 자연스럽게 천연자원을 독점하고, 또한 조직된 노동자와 시민들을 자원과 경제로 통제하려고 합니다. 결국 그 시스템이 계속적으로 리사이클이 되어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눈치채지 못하셨을 테지만 말이죠. 자,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저들은 한 가지를 더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대통령이나 정부를 만드는 것이죠. 자신의 입맛에 맞는 대통령을 만들게 되면 정부는 자연스럽게 그 대통령의 입맛에 맞게끔 새로운 사회 시스템을 구현하게 되고,
또한 그에 걸맞는 정당과 정치 세력을 새롭게 적용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대통령을 뽑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뭐 정부 기관과 정치 세력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그래서 대통령 하나를 가지고 장난을 치면 그 나라의 모든 시스템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끔 바로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정한 투표 같은 거 그냥 개나 줘버리라 그러십시오. 그렇게 투표가 공정할 거라고 확신을 한다면은 그 망할 놈의 투표 선출 시스템부터 투명하고 공정하게 바꿔야지. 공정한 선거를 한다면서 그딴 건 다 베일로 비밀로 붙여가면서 투표를 한다. 그러니까 투표 조작, 개표 조작 이딴 말이 계속 흘러나오는 것이죠. 자, 아무튼 정부 위에 대기업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 위에 기축통화를 발행하는 미 연방준비은행 같은 중앙은행이 있고 그 위에 IMF와 월드뱅크, 최종적으로 그들을 통제하고 있는 스위스 바젤의 BIS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애석하게도 이 기관들은 실제로 존재를 하고 있고 이러한 구도로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이것은 음모론적인 것도 아니고 망상도 아닌 정말 실존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달러 지폐와 그 역사만 보더라도 이것이 음모가 아닌 현실임을 여러분들은 이미 몸으로써 체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건 뭐 길게 말할 것도 없이 BIS가 왜 스위스라는 나라에 있겠습니까? 스위스 아시다시피 익명 금융 서비스의 나라입니다. 거기에 얼마나 많은 고위 금융가들과 정치인들이 돈 세탁으로 이용을 했고 또한 비밀회의 집결지로서 스위스를 선택을 했습니까? 그 유명한 빌드버그 회의 역시도 스위스 생모리츠의 슈브레타 호텔에서 거의 중요한 모든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그만큼 스위스는 치외 법권 지역이고요. 그들의 모든 행위들이 용서되거나 참작될 수 있는 익명의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은행, 그 대주주들이 모두 고위급 유대 종파들과 로스차일드 가문, 록펠러, JP 모건 같은 국제 금융재벌들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경제가 조작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임을 갖고 설립한 개인 사설 은행이 바로 지금의 패드입니다. 이 패드도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 주주는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고요. 이제는 당당하게 패드라는 명칭을 저들이 바꾸기 시작하면서 대놓고 달러를 가지고 장난질을 치고 있습니다. IMF라는 기관 역시도 생양아치죠. 어려운 나라에게 돈을 빌려주는 척, 좋은 일을 하는 척 보이지만 알고 보면 그 나라, 즉 빚을 진 나라들이 절대 갚지 못할 방식의 조건으로 돈을 빌려줍니다. 그렇게 빚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든 후 그 나라의 실물 가치인 천연 자원과 노동력을 착취해버리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998년 IMF 대란 때 매몰차게 저들에게 당했죠. 덕분에 비정규직이 엄청 양산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 여러 기관 중에서 BIS가 가장 수상하고 의심스럽습니다. BIS는 어떠한 나라의 금융법에 저촉되지가 않는 취해법권의 기관이라는 거예요. 뭐 이딴 말도 안 되는 게 어딨어 이런 게. 그래서 그 안에서 대체 뭘 하는지 또 돈을 어떻게 처리하고 관리하는지 어디서 수입을 내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완전 베일에 쌓여있는 기관이라는 거예요. 또한 취해법권이라는 법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수상해도 어떠한 나라에서 BIS에게 자료 제출을 해라라고 요구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에? 이딴 게 어딨냐고, 이딴 말도 안 되는 규칙이 어딨냐고, 이딴 경제금융 시스템을 보고도 지금의 세상이 소스에 의해서 조작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답이 없습니다. 정말 조작되지 않는 깨끗한 세상이다라고 여전히 믿고 계신다면은 지금의 기축통화를 마음대로 발권하고 있는 민간 투자은행인 패드, 또한 세계중앙은행을 통제하는 BIS, 그들의 돈을 먹고 성장하는 글로벌 기업들, 이들의 결코 이상 야릇한 상관관계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돈을 지들 마음대로 찍어서 지들 마음대로 기업에게 뿌리고 지들 마음대로 빚을 만드는 것 자체부터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부터 늘 반복적이고 이상하리만큼 이용되어졌던 각종 전염병 사태들, 전염병 사태 아시다시피 사람들을 공포로 지배하기에 정말 탁월한 도구 중 하나죠. 지금의 메로나 사태만 보더라도 사람들이 질병에 의해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통제되고 있는지 잘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질병의 공포가 백신의 부작용 공포보다 더 커진 이유도 이 공영 언론이 한몫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러한
현상, 사회적 현상을 아주 중요한 인류 통제 데이터로 사용하게 될 것이고 말이죠. 현재 자본주의라는 건 뭐 그 어떠한 미사옥을 펼친다 하더라도 이 돈들이 결국 돌고 돌아서 최상위 계층에게만 쏟아져 내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예견되었지만 이들은 그것을 알고도 자본주의를 이용했다. 반면에 돈이 점점 마르는 대중들, 어쩔 수 없이 그들이 만드는 새로운 세상에 이 계획에 일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이 딱 그 과도기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의 물가 폭등과 빈곤에 굶주려가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이것은 결국 새로운 화폐 출현을 만들어낼 수 있는 명분이 점점 더 강력해지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새로운 화폐로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동안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게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찬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되고, 다행히 새로운 화폐 체제 시스템으로 인해 앞으로 경제는 다시 활력을 찾게 될 것이다 라는 리사이클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무 미래의 경제를 어둡게 판단하시지 않았으면 하고요. 결국 새로운 화폐를 통한 경제적 안정과 장밋빛 미래를 마다할 개 돼지들은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너희들의 자유를 빼앗을게, 대신 풍족함은 주겠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이 같은 의도가 전염병 사태 이후 너무나도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고, 오히려 저는 놀랍기까지 할 정도로 매우 발빠르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화폐로 시작해서 화폐로 끝낸다라는 의미는 새로운 화폐 출현으로 모든 세상의 경제를 점령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고, 새로운 화폐가 무엇이 채택될지는 막판에 가봐야 알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 중앙은행의 CBDC 화폐가 제일 유력하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 고갈에 대한 염려, 이것은 새로운 화폐 경제를 만들어가기 위한 거대한 거짓쇼 중 하나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우선 사람들에게 새로운 화폐를 주고 그에 합당한 새로운 물건들을 계속 팔아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물건을 말하자면 바로 전기차입니다. 이건 마치 컴퓨터와 같습니다. CPU를 바꾸기 위해 메인보드, 메모리, VGA 카드의 슬롯의 모양을 인위적으로 다 바꿔버려서 모든 물건들을 컴퓨터 한 대를 다시 바꿔버려야 하는 편법적인 방법과 매우 흡사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기후위기도 결국 새로운 에너지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기에 아주 좋은 명분이 되고, 그린 에너지 정책 역시도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기차가 정말 좋아서 쓰게 되는 게 아니라 마치 컴퓨터의 부품처럼 어쩔 수 없이 강매하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저들이 일부러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일론의 테슬라가 전기차를 열심히 만들기 시작한 것도 다 이렇게 흘러가게끔 유도하라고 시키는 숙제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지가 뭘 알고 정부와 투자자의 뒷돈까지 받아가고 적자까지 감내하면서 전기차 만들기에 그렇게 올인했겠습니까? 자, 전기차와 태양열이 말이 좋아서 그린 에너지지, 배터리와 태양열 판에 들어가는 온갖 유독물질, 과연 그거 어떻게 처리할 건데요? 차량의 배터리 교환이 저들의 수익에 매우 유리한 이유는 배터리 방전과 그에 따른 교환으로 인해서 중고차라는 개념이 거의 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배터리를 결국 차값을 주고 바꿔야 하니까 중고차 시장의 위축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만큼 중고차도 줄어들게 되겠죠. 결국 새 차의 소비와 회전율 역시 과거 엔진 차량보다 더 심화되고 잘 팔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의 출현은 결국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예고하는 선전포고나 다름이 없다라고 보셔야 되고, 또 한 가지, 지금 전기차를 사면 호구다, 좀 더 기다려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 그러냐? 내 말 맞지? 하수인 개따까리 일론 놈아, 어? 맞잖아. 지금까지 제가 이러한 흐름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루미나티 카드에 대한 부분에 너무 여러분들이 심취되게 되면 오히려 저들이 흘려대고 있는 역정보에 믿게 빠져들 수 있다는 겁니다. 진실을 보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자꾸 저들이 가지고 있는 쓸데없는 암시와 의미에 빠져들 수밖에 없게 되고, 그것은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을 흐려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있는 그대로 보셔야 됩니다. 자꾸 쓸데없는 데서 어떤 의미를 찾으려고 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이미 모순이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야기가 좀 잠깐 빗나갔는데, 본격적으로 유명한 일루미나티 카드, 예언 카드에 대해서 몇 개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뭐 일일이 분석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몇 개만 분석을 한다는 이야기죠. 자, 근데 몇 개만 분석해도 답이 그냥 나옵니다. 뭐 일단 9.11 테러도 맞췄다고 하고, 원유, 멕시코 원유 유출 사건도 맞췄다고 하고, 살을 파먹는 박테리아 출현도 예견했다.
미국 대통령도 예언했다. 뭐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카드에서 주목할 점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저격수들은 너를 쓰러뜨릴 수 있다. 그러니 그때까지 실컷 즐겨봐. 자, 이것은 트럼프가 저격당할 수도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는데, 자, 이건 뭐 빗나간 예언으로 끝났죠. 그래서 아무도 뭐 이 예언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현재 없고요. 또한 후쿠시마 지역의 쓰나미로 인한 원전 사고도 맞췄다라고 합니다. 이 벚꽃 모양이 상징하는 것이 곧 일본이고, 왼쪽 카드 균열에서 그것이 정확히 드러나 있다라고 나옵니다. 자, 언뜻 봐서는 꽤나 소름 끼치는 적중률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냉정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카드부터 분석을 해보죠. 그 유명한 9.11 테러 예언 카드. 자, 9.11 테러 예언 카드의 이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펜타곤 카드랑 같이 연결이 되어서 9.11 사태를 맞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펜타곤 카드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죠. 자, 펜타곤에 의해 직접적으로 조종을 당하고 있는 각 기업의 그룹들은 당신으로 하여금 각각의 차례에서 추가로 음모 카드 한 장을 뽑게 한다. 저 내용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엉뚱한 글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펜타곤이 기업을 조종하고 있다는 내용이죠. 그럼 쌍둥이 빌딩 폭파 카드를 한번 볼까요? 자, 이 카드를 당신이 조종하는 어떤 난폭한 그룹에게 저항 또는 플러스 10을 주기 위해 언제든지 사용하라. 만약 행동과 함께 사용한다면 그것은 그 행동이 첫 번째 선언이 되어진 때에 게임이 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 행동을 위해서 오직 계산해야 한다. 만약 방어를 위하여 사용한다면 현재 차례의 마지막까지 최후에 남은 보너스는 오직 방어에 좋다. 그리고 목표들 향해 계산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카드 내용이 써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우리가 봐야 될 점이 쌍둥이 빌딩 폭파되는 카드의 제목을 보셔야 됩니다. 이 제목이 바로 핵테러입니다. 완전히 예언과는 엉뚱한 제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결국 펜타곤 카드와 쌍둥이 빌딩 폭파 카드는 전혀 연관되어 있지도 않은 카드고, 이것을 사람들이 짜집게 해서 만든 것 또한 그럴싸하게 예언인 양 포장을 한 것입니다. 이 카드 둘은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리고 9.11 테러를 마친 것도 아니고 핵테러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카드일 뿐입니다. 다음으로 멕시코 기름 유출을 맞췄다라는 카드인데, 이 카드의 제목 말 그대로 기름 유출입니다. 일단 카드의 내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재해, 이것은 어떤 연안 해역 장소를 파괴하기 위해 즉각적인 공격이다. 그것은 행동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것의 힘은 거대한 장소에 대항하여 14 혹은 다른 것에 대항하여 18이다. 만약 공격이 성공한다면 목표는 황폐화될 것이다. 만약 6보다 이상에 의해서 주사위를 던지는 것을 성공한다면 목표는 파괴된다. 당신은 이 공격이 성공한 후에 즉각적으로 게임에서 여분의 행동 상징을 모든 환경단체 위에 두어도 좋다. 어떤 게임자도 매 게임에서 한 차례보다 이상할 수 없다. 양자택일로 이 카드를 석유 수출국 기구 또는 다국적 회사들에게 대항한다라는 어떤 공격에 플러스 10을 첨가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져도 좋다. 자, 이 카드가 멕시코 기름 유출을 예언했다라는 카드인데, 카드 내용이 게재된 것을 그대로 인용하자면 즉각적인 공격, 즉 과거 이라크 전쟁 기름 유출 사태가 더 명확한 비유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뿐 아니라 기름 유출 사태는 과거부터 너무나도 빈번해서 어느 하나를 특정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카드 내용 중 멕시코라는 용어 그 어디에도, 아니 멕시코에 미음자 자체도 아예 없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멋대로 상상해서 해석한 카드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것은 아무 의미 없는 새가 기름에 쪄들어 있는 그림 한 장만 있을 뿐입니다. 자, 어쨌든 카드 내용은 더 이상 이야기해봐야 의미가 없으니까 거의 이러한 내용들이 거의 기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다음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예언했다라는 카드를 한번 봅시다. 이건 역시도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원자력 발전소 균열에 흘러나오는 액체, 이게 사쿠라꽃이 아니라 방사능 유독물질이 새어나오는 그림을 표현한 것인데, 어이없게도 사쿠라꽃으로 이것을 포토샵으로 조작한 카드까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진짜 상상력 대박이고 어거지 끼워 맞추기가 거의 예술의 경지 수준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딱 한 장만 할게요. 메로나를 예측한 일루나미티 카드가 있습니다. 이 워싱턴 DC 건물에 떠다니는 악마가 바로 박쥐를 표현한 것이고, 알고 봤더니 그 건물은 워싱턴 DC 건물이 아니라 우한에 존재하고 있던 건물이었다. 실제로 있습니다. 있기는 제가 찾아봤더니 중국 우한에 워싱턴 DC 캐피탈을 닮은 건물이 있었고, 이게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된 호텔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니 대충 워싱턴 DC 닮은 건물만 보더라도 어디 한두 개입니까?
대충 제가 훑어만 봤는데, 자, 이거 보십시오. 이 사진은 쿠바의 의회 건물이고요. 자, 이 보시는 이거는 중국 안의성의 푸양시 호화청사입니다. 우길 걸 우겨야지. 한두 개가 아니잖아. 이렇게 닮은 건물이. 더군다나 우한에 있던 건 단순히 호텔일 뿐이고, 메론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없습니다. 그리고 카드에 딱 봐도 저게 어디 박쥐입니까? 박쥐 날개를 가진 악마지. 앞에 또 나와 있는 큰 그림의 저 녹색 괴물들 보십시오. 다 악마지. 어떻게 저 그림을 박쥐와 메로나로 연결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까? 뭐, 솔직히 더 이상 분석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건. 앞으로 이 중에 얼마나 때려 맞춘 게 맞을지 알 수는 없겠지만, 사람들이 계속해서 또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를 하고, 거기에 따른 또 그림에 또 분석을 하기 시작하면 또 때려 대충 뭐 예술적인 경지로 또 때려 맞추겠죠. 그 와중에 카드는 계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될 거고, 사람들이 또 카드 그림에 조작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 오고 있는데, 이걸 또 카드 제작자들이 돈벌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에? 그리고 사실 어떤 카드가 진짜고 오리지널인지 구분조차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카드 제작자들은 침묵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카드를 가지고 더 이상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완전 사람들을 가지고 장난질 치는 카드지 이게.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카드의 예언은 그저 사람들의 집착과 조작, 그리고 맹신이 만든 헛소문이고, 세계 단일 정부 수립, 신세계 질서의 근본적인 사실 역시 인류가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문명의 생존을 위해 저들이 효과적인 경제사회 시스템을 자신들의 독점적인 힘을 통해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방편일 뿐이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있는데, 글로벌 리스트들은 인류의 멸망을 바라지 않고 있고요. 바로 구원을 바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자꾸 반대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자극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자, 쉽게 더 말씀드릴게요. 오노가 왜 자기 회사를 폐업 처리하고 부도 내려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회사를 살려야지.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의 그 최종 목표는 결국 인류와 문명의 생존과 효율성에 그 진정한 의미가 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빌 게이츠 같은 위인들이 자신들만이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라고 스스로 판단을 내리고 있고, 구원자는 당연하게도 옳은 판단으로 정의를 실현하고 멸망으로 치닫는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바로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문명을 존치하기 위해서 그 어리석은 인류를 통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들은 마치 어벤져스의 영웅처럼 자신들이 영웅이 돼서 인류를 보존할 어떠한 엄청난 프로젝트 또한 그런 운명을 맡았다라고 착각을 한다라는 거,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본질은 그걸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위험한 것은 이들의 생각이 매우 독단적이고 인위적이고 오만하다, 그리고 자신들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아집 때문에 엄청난 위험한 결과를 나올 수 있다는 점이죠. 이것은 대통령의 직위와 매우 비슷한 현상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처음에는 국가 운영을 잘해보려고 마음 먹었겠죠. 그런데 의외로 생각대로 잘 되지 않고, 대중은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고 국가의 운영은 반대로 엉망이 되어가고, 마지막에 그냥 손을 놓는 겁니다. 저들이 그 짓을 그대로 범하려고 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일루미나티 카드는 예언 카드라기보다는요, 그냥 일루미나티의 여러가지 미래 계획서, 아까 시온의 정서, 의정서 같은 것들을 가지고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그냥 게임으로 제작한 것 뿐입니다. 여기에 뭐 미래를 예언하는 능력 이런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음모론을 가장한 돈벌이에 이 개발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그냥 카드 게임을 계속 그런 식으로 그냥 이 분위기를 끌고 가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사실 일루미나티에 대한 이야기는 예전부터 우리가 많이 들었죠. 근데 아무도 그 실체를 확인하지 못했고, 자, 이렇게 은밀한 집단들이 현재 유튜브 같은 미디어에서 지나칠 정도로 많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이러한 정보들이. 자, 오히려 대중들 사이에서 혼란을 일으키는, 이건 일종의 트릭입니다.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어떤 집단이나 단체를 가지고 진짜 있는 것처럼 사람들 사이에서 속여가지고 그 눈을 다른 데로 돌리게 만드는 거죠. 정말 은밀한 단체고 정말 거대한 집단이고 정말 엘리트 집단들이라면 절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집단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단순히 비춰지는 이러한 표면적 정보 혹은 내용에 집착하시지 마시고, 지금 흘러가고 있는 현상, 흘러가고 있는 흐름은 그것만 보세요. 자꾸 거기에 의미 부여를 하고 뭐 어떠한 막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거대한 음모론을 끼워 넣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오늘 방송의 결론은 이겁니다. 일루미나티의 카드는 그저 재미로 우리가 그렇구나라고 즐겨보는 게임과 같을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절대 아니다라는 말씀을 남기면서 오늘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